안녕하세요. 11310 박소리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산화환원과 도자기 세계 관계성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운 산화환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유물을 찾던 중 산소 농도와 유약에 따라 도자기의 색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자의 빛색이 청색을 띠는 이유와 백자가 순백의 색을 띨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색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이 생겨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첫 번째, 도자기의 종류, 두 번째, 도자기 제작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자와 백자가 고유의 색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자기는 도기, 자기, 사기, 토기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대략 기원전 5천년경이었습니다. 처음 토기를 만들었을 때는 질을 앙금짓기하지 않고 그릇을 만들어 가마 없이 600도 정도의 낮은 화도에서 구워냈습니다. 여기서 앙금짓기란 혼합된 점토와 원료를 물에 풀어서 가라앉혀 앙금만을 걷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매우 일시적이었습니다. 기원전 5천년경엔 끈과 같은 장식을 표면에 붙인 돌대무늬 토기가 출현했고 이어 사선무늬를 새긴 빗살무늬 토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아무런 무늬도 넣지 않은 민무늬 토기가 기원전 후에는 중국으로부터 물레와 가마 기술이 전해져 기와와 같은 와젤 토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와젤 토기를 토대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에서는 도질토기라 불리우는 회흑색의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이쯤에는 유약을 입혀 저온에서 굽는 녹유도기가 등장하여 통일신라 시대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도기는 900에서 1000도 내외의 화도에서 산화번조, 즉 가마에 불을 뗄 때 산소를 많이 들여보내는 방법을 위주로 구워내며 표면에 유약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화번조의 결과 토기는 황색, 갈색, 적색을 띠며 청자와 백자는 황색이나 갈색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섭기는 1100도 이상의 높은 화도에서 주로 가마의 온도가 1100도 이상일 때 땔감을 많이 넣고 산소를 막아 불완전 연소가 되게 하는 방법인 환원번조를 사용하였습니다. 환원번조의 결과 토기는 회색, 회청흑색이 되고 백자는 담청색을 머금고 청자는 아름다운 비색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점력을 갖춘 순도 높은 백토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장석질의 유약을 입혀 1300도에서 1350도 정도에서 번조합니다. 이때 가마 안에서 완전히 자화되어 유약은 무색 투명하며 순백의 테토 자체도 반투명질이 되고 테토와 유약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유약의 균열도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나라는 몇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 조형이 독창적이고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입니다. 순차적으로 수비, 성형, 초벌구이, 시문, 시유, 재벌구이로 진행됩니다. 수비란 점토나 사토 같은 원료를 곱게 갈아 불순물을 체에 걸러 제거하고 물속에 넣어 휘저어서 미세한 앙금만을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성형이란 채취한 앙금에 있는 물기를 빼고 일정 기간 그늘에서 말린 후 충분히 반죽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레 성형이 대표적이며 석고틀을 이용한 압출 성형도 많이 이용합니다. 초벌구이란 성형한 기물을 그늘에 말려 800도에서 900도 정도로 굽는 것을 말합니다. 초벌구이를 하는 이유는 기물을 단단하게 하여 도자기 몸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도록 한 뒤 문양을 넣을 때 물감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문이란 초벌구이한 기물의 표면에 안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고려 청자만의 독특한 상간기법이나 양각, 음각, 투각 등의
경우는 초벌구이를 하기 전에 문양을 새긴다고 합니다. 시유란 초벌구이한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유약은 기본재인 장석, 규석, 도석 등을 잘게 분쇄한 다음 융재, 즉 녹여주는 성분에 해당하는 나무재나 석회석 또는 대리석 적정량을 섞어 물에 개면 찰기가 생깁니다. 시유의 방법에는 기물을 유약에 담그는 담금법과 분무기로 분사하는 분사법, 그리고 붓에 유약을 묻혀 칠하는 필화법이 있습니다. 재벌구이란 위 작업이 모두 끝난 뒤 1200도에서 1300도 정도에서 3, 4일간 불을 떼는 작업으로 산화, 중성, 환원 번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자와 백자가 아름다운 비색과 백색을 띨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푸른빛에 자기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이 청자는 고려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사기, 청자, 녹자, 청도기, 청사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으며 차츰 청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자는 청자보다 입자가 고운 흙을 사용하며 좀 더 점성 있는 백토를 사용합니다. 또한 청자와 다르게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려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청자의 아름다운 비치색의 비결은 안타깝게도 비치색 제조법이 현대까지 전해지지 못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학자들은 비치색 제작의 비밀을 과학으로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학자 중에는 비색의 비결이 유약에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약에는 철과 이산화규소가 들어있는데 이들을 결합하여 형성되는 규산제일철이 고려 청자의 비치색을 낼 수 있었다는 해석인데 유약 성분 중에서 규소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색의 근원은 유약의 규소가 아니라 산화철의 철 이온에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는데요. 청자를 굽기 전에는 테토와 유약의 삼가철이온만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청자를 구운 후에는 삼가철이온은 줄어드는 반면 이가철이온의 양은 증가한 데에 근거한 것입니다. 삼가철이온이 이가철이온으로 대거 변한 이유는 고려 청자를 환원염에서 굽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도자기를 번조하는 데엔 산화번조, 중성번조, 환원번조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산소가 충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연소되는 불을 산화염이라 하며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덜 타면서 연기가 나는 불을 환원염이라 하는데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즉 산화염에서는 불을 떼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보다 산소가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분의 산소가 테토 안에 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색이 붉은 산화 제2차를 만들면서 도자기의 색이 붉어집니다. 반면에 환원염에서는 밀폐된 가마 속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땔감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기 전에 계속 땔감을 공급함으로써 시커먼 연기와 그을음이 생기고 가마 안에서는 불완전 연소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환원염을 사용하여 불을 떼면 땔감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 일산화탄소는 청자 표면에서 산소를 빼앗아 결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산화탄소가 되려 하기 때문에 청자 표면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청자의 유약이나 테토에서 산소와 결합해 있던 산화 제2철은 산소를 빼앗기고 산화 제1철로 환원되어 청자는 푸른색 빛을 내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살펴보면 청자를 굽기 전에는 흙과 유약의 삼가철이온만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청자를 구운 후에는 이 이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가철이온이 생깁니다. 삼가에서 이가로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 환원이 된 것이죠. 이러한 철이온가의 양의 변화가 고려 청자의 비치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자는 규사와 산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테토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장석질의 유약을 입혀서 1300도에서 1350도 정도에서 건조하여 자야된 치물질 순백의 반투명질 자기입니다. 백자 또한 환원염에서 굽는데요. 청자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자와는 다르게 유약이나 테토의 철분, 특히 산화 제1철과 산화 제2철이 있으면 좋은 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철분이 있으면 환원염에서 구웠을 때 청색빛을 띠게 되어 순백의 색을 낼 수 없습니다. 좋은 백자를 만들려면 애초에 철분 등 불순물이 없는 테토와 유약의 원료를 선정하거나 최소한의 철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선정해서 이를 수비하여 철분 등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유물인 도자기와 과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